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씨.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낯선 외국어가 포함됐는데도 별로 어색한 걸 못 느끼겠습니다. 시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발음은 정확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듯합니다. 물론 AI 앵커가 속도 면에서는 인간인 저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인간만의 온기나 감정까지 싣는 건 앞으로의 과제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좀 천천히 왔으면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AI 앵커가 MBN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의 AI 앵커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김주하의 AI 뉴스입니다. 지난해 4월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억하십니까? 김주하 앵커의 모습과 목소리를 본뜬 AI 앵커는 기사 작성 완료부터 뉴스 송출까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뉴스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이 나왔고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까지 손흥민은 정규리그 8억 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복지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서민 대공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대공황 아시죠? 네.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바로 한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로봇화, 또 초연결화, 인터넷화, 또 인공지능화, 또 생명공학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이 온 거예요. 코로나가 이것을 10년 정도로 앞당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점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누구냐면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은 빨리 지금 인터넷 분야, 디지털 분야, 비트코인 분야 또는 인공지능 분야 또 각종 블록체인 분야라든지 초연결 분야, 로봇 분야, 드론 분야, 생명공학 분야로 돈을 이미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서민들 대공황이 오는데 서민 대공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500만 명 일자리를 이렇게 되면 폭동 일어나니까 조금 배급 주면 되잖아 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기본소득제 좀 주자고 말자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진짜 서민을 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로 누가 어떤 정책으로 이 서민들을 이 대공황, 우리가 세계 대공황 아시잖아요. 세계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진짜 이 세계 대공황을 돌파해 나가려고 했지만 머리가 좀 정책이 거기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해결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 서민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33가지 정책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천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정책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허경영 후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허경영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 좀 웃기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허경영 후보는 진짜 엄청난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는 축지법 한다 또는 공중부양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관심을 끌다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랩도 하고 막 웃기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저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저거 미치광이 아니야 이런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허경영은 이제 3.3 정책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파장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3.3 정책 그리고 국민 배당금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또 정태 신지식인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또는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이제 일자리를 다 잃게 됩니다.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당장 뭐 트럭 운전수, 택시 운전수, 버스 운전수 교대가 필요 없는 무인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두 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운전하면은 불법인 시대가 온다 그래요. 예, 이 미래학자들의 경고입니다. 또 이제 심지어는 뭐 요리 또는 뭐 카페 같은 경우 카페에서도 거의 이제 무인화 로봇이 그냥 서빙을 한다. 간단한 그런 요리들은 로봇이 하는데 로봇이 정확도가 더 높았다라는 그러한 그 연구가 있어요. 음식의 맛이 거의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고 지금 제가 오늘 어제도 뭐 저 아는 분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수영 강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수영 강사 못해가지고 택배 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택배 기사분들도 드론이 이제 이미 사업자 등록이 나왔는데 드론 택배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택배 일자리를 다 잃게 됩니다. 이런 서민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이때 누가 서민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아닌 여러분들한테 국가 주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삼성 주식 주면 좋죠. 이것처럼 대한민국 주식, 국가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내주면은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를 폐지해버리고 또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보유세를 폐지해버려서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는 거예요. 또 재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종 세금을 다 내고 내가 갖고 있는데 거기다 또 재산을 또 뺏어가는 거는 이중과세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죽을 때 그걸 또 뺏어가면 삼중과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 삼중과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폐지해버려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서비스업까지 100년 가는 기업이 거의 뭐 10만 개 이상, 일본은 10만 개 이상 있다 그래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미래 비전을 제시한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과 국민 배당금제만이 이 서민 대공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국민 배당금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40대 분들, 50대, 60대 노후 걱정되시죠? 네, 이 노후에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을 받으시면서 평생 교육,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뭐 춤도 추고 그러시면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하고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60세 이상 50%가 빈곤층인데요. 진짜 길거리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죽고 계세요. 제가 진짜 어떨 때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뭐 건강 삼아 취미 삼아 하신다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만약에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문자 글자도 막 틀리셨는데 보내셨는데 10,000원을 저한테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원금 받지 않고 자발적 수강료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지한 게 있는데 그 자발적 수강료를 10,000원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10,000원을. 근데 제가 진짜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제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정책을 꼭 실현을 시켜야겠다라는 제가 진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한 분은 저한테 5,000원을 보냈어요. 5,000원. 제가 그거 5,000원을 받고 엄청 울었어요. 제가 진짜. 울면서 제가 진짜 내가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 지키고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꼭 국민 배당금제가 실현되게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뭐 나라 세금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3가지 정책, 3.3 정책을 보시면은 기업의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다 무것을 명예직으로 만들어서 돈을 아껴서 돈을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그렇게 만들면 이제 누가 국회의원 안 해요. 진짜 애국자들만 국회의원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도둑놈이 없어집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건데 앞으로 10년 돌면 교육위원 다 무엇을 명예직으로 하면은 나라의 도둑놈이 없어져요. 그 도둑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경제인들은 진짜 뭐 세계 1, 2급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4, 6급, 5, 6급이에요. 네, 뭐 요즘 LH공사 보십시오. 진짜 관료들이, 진짜 썩어 빠진 탐관 오리들이 진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을 보십시오. 국민들의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국민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비리를 저지른다고요?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LH공사 당장 해산시키고 싶습니다. 해산시키고 진짜 꼭 필요한지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거기다 돈을 세금을 진짜 우리가 지원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울분이 토합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진짜 뭐 국무총리라든지 그러면은 대통령께 강력하게 얘기해서 LH공사 오늘부로 해산해 주시죠 해서 국민들의 울분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도둑놈들이 도둑질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진짜 애국자들이 정치하게끔 만드는 무고수 명예직 그러한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33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1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선 정책과 그리고 국민 배당금제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 서민 대공황이 오는데 진짜 허경영 후보만이 서민 대공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서민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후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허경영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것이 서민 대공황에서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지옥대로와 배당대로가 나눠진다고 그랬죠. 배당대로로만 가면 여러분은 자유를 찾을 수가 있어. 지옥대로로 가면은 그 간수가 돈이야. 지옥대로로 가면 돈이 그냥 매일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못 사는 거야. 거기는 배당대로로 가면 계속 돈이 들어와. 좋잖아, 그죠? 자기 돈이야. 자기 돈 자기가 받는 거야. 알겠죠? 네.